Sorry, what happened today? I ran very fast with my baby sister. I just didn't want to be killed. Okay. 여기 보이는 소녀는 9살 된 앤드류 호킨스 스미스예요. 이 영상이 촬영되기 1시간 전, 앤드류는 사랑스럽고 지지해주는 가족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켄터키주 댄빌에 있는 지역 전당포의 주인이었고 가족의 새 구성원을 맞이했습니다. 어린 나오미, 앤드류는 오빠가 되어서 너무 행복했고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동생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2013년 9월 20일 가족의 삶은 최악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9살 소년이 총소리와 비명을 들었을 때 911, where's your emergency? Come here quickly because I'm afraid. Please hurry. Okay, they're coming, okay? 2013년 켄터키주 댄빌이라는 조용한 마을에서 앤드류 호킨스 스미스는 아버지 마이클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어머니 앤지와 13개월 된 여동생 나오미. 앤드류의 아버지가 그의 아내 앤지를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은 첫눈에 반했습니다. Angie was a real nice young lady, and she was really his first love. They was just so happy together. 두 젊은 부부는 강한 종교적 신념을 공유했고 마이클은 그 지역에서 청소년 담임 목사로 파트타임으로 일했습니다. 그들은 둘 다 교회에서 매우 활동적이었고 지역 사회에서 매우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앤드류의 아버지는 청소년 목사로 일하면서 가족을 부양할 만큼의 돈을 벌지 못했고 다른 수입원이 필요했습니다. 그 당시 교회 공동체의 친구이자 종교 지도자 동료인 앨런 키스 목사는 앤드류의 아버지인 마이클 호킨스 스미스에게 흥미로운 Mike and 제안을 Angie 했습니다. both looked up to Alvin, and Andrew, he looked up to Mr. Keith as an uncle. He thought he was his uncle there. 키스 목사는 그 지역에서 잘 알려진 종교인으로 여러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했습니다. 하지만 키스 목사는 독특한 부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전당포를 소유하고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Usually pastors and pawn shops don't necessarily go together. He was buying precious metals, videos, and CDs and things. Between that and the Bible, that was his life. 키스 목사님은 사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플라스키 카운티 전역에서 매주 일요일에 설교했습니다. 키스 목사는 돈, 특히 금을 좋아했습니다. 키스 목사의 리더십과 지도 아래 마이크는 스스로 사업을 시작해 ABC Gold Games and More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당포,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고 아기 나오미가 태어나면서 허킨스 스미스 가족에게는 삶이 좋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앤지와 마이크는 가족이 낮 동안 가까이 지낼 수 있도록 앤드류에게 홈스쿨링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매일 아침 앤드류와 그의 부모 그리고 아기 나오미는 모두 가족이 운영하는 전당포에서 시간을 That was 보냅니다. basically my home. We had all the knickknacks of a pawn shop, from like games to movies to all sorts of junk. It was basically a playground. I absolutely loved it. It was simply amazing. 하지만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2013년 9월 20일 오전 9시 17분 켄터키의 911 담당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린 소년의 조용한 목소리가 그에게 댄빌에서 진행 중인 강도 사건에 대해 말했습니다. 911, where's your emergency? Is it Robert? Pawn shop? 9세 앤드류 호킨스, 스미스는 교환수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교환수는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했지만 훨씬 더 불안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Where's the robber? Where is he? He's right here, right now. 두 사람은 조용히 있어야 했습니다. 어떤 소음이라도 가게에 숨어있는 강도에게 그들의 위치를 알려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Because I'm afraid. Please hurry. Okay, they're coming, okay? 즉시 9211 교환원은 겁에 질린 9살짜리 아이가 전화를 끊지 않는 동안 순찰대를 파견했습니다. 경찰관들은 그들이 무엇에 직면하게 될지 모른 채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단 6분 만에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했고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국은 가게 정문을 열려고 시도했지만 잠겨 있었기 때문에 유리를 깨고 강제로 들어갔습니다. As I made entry, all I was thinking about was, is the shooter still here?
The first thing that I noticed was a huge smear of blood to my right in the lobby area of the store. I don't care how many times you've done it or seen it. There's nothing that truly prepares you for this. 그들의 최악의 두려움은 그들이 바닥에 누워있는 세 구의 시체를 발견했을 때 확인되었고 살인자가 아직 안에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배차원의 안내를 받아 9살짜리 발신자를 찾으면서 현장을 재빨리 정리했습니다. 경찰관들이 아직 숨어있는 두 어린아이를 발견했을 때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둘 다 겁에 질렸지만 신체적으로는 무사히 경찰서로 바로 옮겨졌습니다. 전당포로 돌아와서 경찰과 형사들이 가게를 가득 채웠고 법의학 과학자가 시체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가게에서 총과 탄약을 판매했기 때문에 분석하기 어려운 현장이었고 무엇이 단서이고 무엇이 아닌지 식별하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여성 시체가 계산대 근처에 누워 있었습니다. 두 번째, 남성 피해자는 카운터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핏자국이 세 번째 희생자에게로 이어졌습니다. 뒤쪽에 있는 또 다른 남성. One of the bodies had been moved to a location where if someone peered into the front door, they wouldn't be able to see that body. The victims had been shot multiple times, possibly after they were down. The only thing at that time that we could determine was that the spent casings appeared to be from a .22 caliber weapon. 앤드류의 친할머니인 샤를린과 외할머니인 바바라는 가족의 안전을 확인하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건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멀리서 그들은 경찰차 뒤에 노란색 테이프를 볼 수 있었고 전당포에 가까워지자 점점 더 많은 경찰관들이 그들이 더 이상 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Would not let us up to the shop. They said you cannot go in. Well, I just broke down at that point. I knew they were gone. And my heart just sunk. Just couldn't understand why. What had they done so bad that they deserved to die? Would not comprehend why anyone in their right mind would want to hurt either one of them. 매장 앞에서 발견된 첫 번째 피해자 2명의 신원은 마이클과 앤지 호킨스 스미스로 확인되었습니다. 앤드류와 나오미의 사랑하는 부모이자 가게 주인입니다. 세 번째 피해자는 60세의 댄 스미스로 그는 호킨스 스미스 가족의 단골 손님이자 그 지역에서 정기적으로 금을 사고 파는 일을 했습니다. 언뜻 보기에 현장은 잘못된 강도 사건처럼 보였습니다. 호킨스 스미스 가족의 상점은 실제로는 전당포였기 때문에 귀중품을 훔치려는 사람들의 주요 표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증거 하나가 이 이론과 맞지 않았습니다. 댄 스미스의 가방은 카운터 위에 열려 있었고 여전히 돈이 가득 들어 있었고 계산대도 마찬가지였다. 강도가 도망치기 전에 돈을 가져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As I continued to process the scene, I discovered that over $1,000 from the cash register was still there. It hadn't been taken. Both Mike and Dan's wallets hadn't been taken. It made me start to think that the victims had been targeted for a reason other than robbery. 형사들은 범죄 현장에 당황했습니다. 강도 사건이 아니라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들 중 누군가가 살인자에 의해 특별히 표적이 되었습니까? You know, what do we have here? It was a hit. Was it on Dan Smith? Dan Smith was a gold buyer. He carries a briefcase with him with a large amount of cash. Dan Smith's wife was able to tell us that he would do a certain route on certain days of the week. So he goes to his bank, he gets some money, and then he had a lot of pawn shops that he went to. 수사관들은 댄이 늘 가던 길에 있는 해로즈버그의 로슨 주얼러스 매장으로 갔는데 호킨스 스미스 전당포에서 불과 19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With that same briefcase, and then talks to the lady behind the counter, and just appears very relaxed, laughing. Has no idea, obviously, where he's headed. I don't even think it was a full hour after this. Dan Smith was killed. There was nobody that appeared to be paying any particular attention to him. There was nothing that stood out. We really were kind of baffled at this point. Who was even the target? 형사들이 처음에 댄에게 집중하려던 전략은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희생자에 대해서도 용의자도 없었고 단서도 없었습니다.
살인범은 여전히 도주 중이었고 두 가족 모두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살인 사건 소식은 마을과 주변 도시에 전해졌고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은 이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Two young children are without their parents tonight after they were murdered inside their Danville, Kentucky pawn shop. That store is located just blocks from Centre College. As Matt McCutcheon reports, one of the kids called 911 and shielded his sister from the violence. 댄빌 마을에서는 이 비극적인 살인 사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호킨스 스미스에게 전당업을 소개한 앨런 키스 목사조차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슬픔을 공유하고 피해자들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전혀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저는 지금 3명의 훌륭한 사람들을 잃은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세 번째 남자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업 고객이자 좋은 친구였습니다. We're now learning that the suspect in this case apparently police say made his way out of this garage door and then took off through the alley, never to be seen from again. If you have any information, call Danville Police at the number now on your screen. 경찰은 살인범이 여전히 도주 중이었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었지만 여전히 명확한 동기나 구체적인 용의자조차 없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앤드류는 경찰이 그 이유를 알지 못해도 여전히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린 고아들은 이제 경찰서에서 당국에 의해 보호받고 있었고 곧 조부모의 보살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조용한 마을의 모든 사람들은 누가 두 가족을 해치고 이 어린아이들의 부모의 목숨을 앗아가고 싶어 할지 여전히 어리둥절했습니다. 경찰관들은 다음 단계를 파악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는데 유망한 단서가 있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Homicides in Danville, Kentucky pawn shop. And immediately my heart sunk because I thought a friend of mine still owned that shop, Alan Keith. So that's when I called him. Immediately as soon as I started talking to him, it was an odd conversation. Once Kenneth Allen's name was mentioned, we started looking, okay, who is this guy? He was involved in the pawn shop business. He had one in Somerset, Kentucky. And he was a pastor of a small town church in Pulaski County, Kentucky. He appeared to be loved by his local congregation. That was kind of a common denominator for everybody involved, as they were all heavily into the church, either as pastors, ministers, leaders, just in a church. Brother Harold, he said, I feel horrible because he said, I got Mike Hawkinsmith into the pawn business. 발신자는 그의 친구 중 한 명이 케네스 앨런 키스 목사는 이 사건을 의심스러운 발언으로 묘사했습니다. When I called Alan, it kept getting weirder and weirder. 키스 목사는 사건 당일 댄빌에 있었는데 사건 발생지에서 약 50분 떨어진 서머싯에 살고 있었습니다. 9월 20일 그는 단골이 아닌 지역 약국에서 아내의 처방전을 받기 위해 43마일을 운전했습니다. I said, you were in Danville? He goes, yeah. He says, I was in Danville to pick up my wife's prescriptions. And Alan's given us detailed, step-by-step description of where he was that day. Now I'm freaking out because I'm thinking, why are you telling me this? So pretty much Michael and Angela were innocent bystanders. And then he said they weren't innocent. They cost me a lot of money. 조사관들은 그의 삶과 키스 목사의 재정을 계속 조사했습니다. 그들은 곧 그가 원래 전당포의 정식 소유주였으나 빚과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마이크와 앤지 호킨스 스미스에게 소유권을 넘겨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He felt that that pawn shop should have been his, and that Hawkins Smith basically stole it right out underneath his feet. 동기가 마침내 드러나고 있었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범죄가 발생한 시간 즈음에 키스 목사는 아내를 위해 약을 사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그의 알리바이가 확인되면 그가 비디오 카메라에 찍혔다는 것이 그는 살인자로 완전히 배제될 수 있었습니다. I was in Danville, but I was at the pharmacy. I'm standing in the pharmacy while all this happened. We immediately dispatched investigators to retrieve the video from the pharmacy where he alleged that he had picked up the prescriptions for his wife. If he was in there during the time of the shooting, then he wouldn't have been a suspect. 그리고 경찰은 살인사건이 일어난 지 8분 후인 오전 9시 24분에 약국 보안 카메라에 앨런 키스 목사가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동시에 두 곳에 있었을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알리바이는 주요 용의자를 완전히 배제하고 전체 수사를 잠재적으로 탈선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는데 그는 그날 아침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더 많은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9살 앤드류 살인사건 당일에 911에 전화를 건 어린 생존자. 만약 앤드류가 목사 키스가 살인 당시 약국이 아닌 전당포에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 마침내 사건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What happened today earlier before you and I met? Yes. Anyways. And that reminds me of the dead people. 9월 20일은 다른 날과 같이 시작되었습니다. 호킨스 스미스는 오전 9시에 가게에 도착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앤드류는 부모님이 앞으로의 사업을 준비하는 동안 구석에서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몇 분 후 고객이 들어왔습니다. The goldman, Dan Smith, came in. 앤드류의 아버지는 계산대 근처에서 댄과 이야기를 나누며 나오미를 꼭 껴안고 흔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골드맨 댄은 부모님의 가게에 자주 들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상호작용은 평범하고 일상적이었으며 앤드류의 관심은 자신의 활동으로 돌아갔습니다. 엄마와 함께 공부하는 시간 사이에 어린 소녀는 가게에서 판매되는 새 게임 중 일부를 테스트할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This guy, he came in as well, and I was like, he's kind of weird looking. He starts to pull out a gun and kind of raises his voice and says, "Get on the ground." And we all did because we was petrified. 앤드류, 그의 어머니, 그리고 그의 여동생은 구석에 옹기종기 모여 숨어 있었고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침입자가 무기를 발사하는 것을 공포에 질려 몰래 지켜보았습니다. 9살짜리 소년에게 8번이나. 이상한 소리는 혼돈 속에서 다트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이 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Dad was like, "Please stop." He started rolling around until he wasn't. He stopped. 총잡이는 댄에게로 돌아섰다. 바로 그 순간 앤지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침입자가 그들을 향해 다가오기 시작하자 그녀와 그녀의 아이들이 다음 목표였습니다. 마지막 용기의 행동으로 앤지는 두 자녀에게로 돌아섰다. 가게에는 숨을 곳이 한 곳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My mom, she told me to go in the back with my sister. I crawl all the way back to the office. I sit my sister on the couch. I'm sitting right beside her. 이제 사무실에 숨었습니다. 앤드류는 4발의 총소리를 더 들었고 그 다음에는 침묵이었습니다. 몇 초 동안의 침묵이 더 흘렀습니다. 앤드류와 나오미는 조용히 있으려고 노력했지만 소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밖을 내다보고 부모님이 괜찮은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Crawling over to the doorway and seeing that my mom was just laying there with a puddle of blood. 황폐해진 앤드류는 사무실 구역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와 그의 여동생만이 살아남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나오미의 생존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앤드류는 사무실 전화로 달려가 911에 전화를 걸어 침입자가 자신과 여동생이 있는 곳을 알아내기 전에 도움을 받기를 바랐습니다. Saying his family had been killed. What the little boy did before that is simply heartbreaking. He grabbed his little sister up and he carried her in the office and he covered her with his body. And, Okay. It's just Yeah, he's still doing the interview. he's a hero. He and his 14-month-old sister were not physically hurt. I ran very fast with my baby sister. I just didn't want to be killed. 앤드류의 용감함, 빠른 생각, 그리고 일련의 사건에 대한 기억 덕분에 키스 목사의 알리바이는 무너지기 시작했고 경찰은 그에 대한 사건을 자신 있게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범죄 직후 수집된 모든 단서가 완벽하게 이해되었습니다. 키스 목사는 은색 미니밴의 소유주였습니다. 총격 직전에 보안 카메라가 전당포 주변을 운전하는 비슷한 차량을 포착했습니다. 앤드류의 비밀 911 전화 덕분에 이 중요한 타임스탬프는 그가 거의 동시에 두 곳에 갈 수 있었던 것을 완전히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없었다면 키스 목사는 약국 알리바이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From the pawn shop to the pharmacy, that was a doable time.
마침내 2013년 10월 9일 살인사건 19일 후 경찰은 마침내 그를 체포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3개의 영장을 획득했습니다. 하나는 그의 집, 하나는 그의 교회, 그리고 하나는 서머싯에 있는 그의 전당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And made contact with Mr. Allen. We discovered a box for a threaded device that can be purchased over the internet that can be fashioned into a makeshift silencer. 이 발견은 형사들이 살인의 소음기가 사용되었다는 의심을 확인시켜 주었고 앤드류가 부모님이 총에 맞을 때 들었다고 묘사한 고음의 소리, And then also outside of the business, we found spent 22 shell casings and then a target that had been shot. So we believe that he was practicing prior to the shooting. The 22 casings found in Kenneth Keith's pawn shop matched all the expended shell casings from the murder scene in Danville, Kentucky. They were shot from the identical weapon. 키스 목사는 자신의 전당포에서 아무런 사건 없이 체포되었습니다. 호킨스, 스미스, 댄 스미스의 가족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때 친구라고 불렀던 남자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그들이 지지했던 모든 것을 배신했지만 결국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But to be able to commit murders on Friday and then get up on the pulpit Sunday morning and preach, especially in front of 2 children, you're going, wait a minute, that's not a real pastor. 앤드류와 그의 가족, 그리고 댄의 친척들을 위해 긴 고통스러운 재판을 피하기 위해 검찰은 키스에게 사형을 피하기 위해 형량 협상을 제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법원이 키스의 선고를 준비하는 동안 어린 앤드류는 자신의 슬픔을 나눌 또 다른 배출구를 찾았습니다. 그는 그림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기 시작했고 만화책 페이지에 자신의 감정을 공유했습니다. 앤드류는 상상할 수 없는 트라우마를 겪었지만 여동생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항상 그를 지지했고 그날 그는 그들이 얼마나 닮았는지 증명했습니다. He made things look so easy. He was truly an amazing person. 앤드류 부모님의 비극적인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녀를 보호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2017년 5월 26일, 그것은 앤드류의 13번째 생일이었고 마침내 목사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키스의 형량 협상 날이었습니다. 그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탐욕과 질투는 다시는 누구도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앤드류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최근에 약혼했습니다. 아무도 그의 부모님과 그들의 사랑에 대한 기억을 빼앗아갈 수 없으며 이것은 항상 그를 어떤 일이든 헤쳐나갈 수 있도록 안내해 줄 것입니다. You're a spitting image of your dad. You look just like him. You act just like him. Naomi, she looks just like my mom. I'm very thankful for what I have. And in a sense, it's like I am living through my parents' life. My parents will always live on within me.